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수건 2입니다. 수건 2. 수건 2고요. 이거 이제 이거는 복희도의 관계다. 복희 팔계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괴의 형성과 만들어진 관계,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그 64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계사전도 이해를 합니다. 또 이 중에 일부가 사실은 또 계사전하고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계사전하고 이 수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계속 공부하는 거 표리 관계라고 할까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공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복희 8개 차서지도라고 나와요.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은 여기 태극이라는 거 보이죠? 태극의 사이즈하고 여기 그다음에 음양이 있는데 양은 밝은 색이고 음은 검은색이죠. 그죠? 우리가 음과 양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양은 밝고 음은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또 양에서 태양이 나오고 소음이 나왔어요. 근데 태양은 밝고 소음은 어둡게 표현했어요. 그죠? 겉으로 드는 게 양이지만 겉으로 드는 건 음이니까 그걸 중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에서 소양과 태음이 나왔습니다만 소양은 밝고 태음은 어둡게 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이제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요. 이 태극의 사이즈는 이제 1이라면은 양과 음은 2분의 1이 돼요. 그죠? 사이즈가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은 어때? 4분의 1이 되겠죠? 사이즈가. 팔견 어때? 8분의 1밖에 안 돼. 그죠? 사이즈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의 컨셉은 이만큼인데 태양과 소음은 그게 또 반이고 반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사이즈가 같다고 생각하면 오차가 납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세워둔 거를 횡도라고 하면 횡도. 옆으로 가로횡자. 동그랗게 쓴 거를 원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모나게 만든 거를 방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무슨 뜻이냐? 자, 그 생겨난 순자, 그러니까 건태, 리진 이런 괴가 생겨나는 순서를 말 때 건괴다, 택괴다 이렇게 순서를 쓰잖아요. 그죠? 건태리, 리괴다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 거는 1, 2, 3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버릇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지는 순서를 말하는 거야. 자, 다시 횡도, 가로로 이렇게 낄 쪽에 가로행자, 횡도로 그림을 그린 거는 가로행자거든요. 횡도로 그린 거는 생겨나는 순서를 말하는 거고 그 원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건, 태, 리, 진, 손, 감 이렇게 그렸다면 이거는 이제 원이니까 원도가 되겠죠. 원도의 특징은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자 생겨나는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겨났습니다만 원도로 만들어졌을 때 운행하는 거는 반드시 자방에서부터 이렇게 운행을 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 진괴, 리괴, 택괴, 건괴 이런 순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미 이거는 뭐야? 이미 만들어진 거를 세는 수가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순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 이걸 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권업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순과 역의 컨셉이 상당히 중요해. 주역에서는. 계속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 얘기합니다만, 순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걸 세는 거, 있는 거. 1, 2, 3, 4, 5가 이미 있다. 1, 2, 3, 4, 5로 세나, 5, 4, 3, 2, 1로 세나, 있는 걸 세는 걸 순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만들어지는 거는 다 역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요.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 1이 있고 거기서 2를 만들고 3을 만들고 4를 만드는 거는 역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데 4가 있고 3을 만들고 2를 만들고 이것도 역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지? 없는데 우리는 1, 2, 3, 4는 수고 4, 3, 2는 역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없는데 있는 걸 만드는 것이 역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 만든 걸 갖고 세는 걸 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만들어지는 순서는 뭐야? 건, 태, 리, 진으로 만들어집니다만 원도가 된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진, 리, 태, 건으로 이어지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를 세는 거니까 순이 되는 거고 이 방향은 원도의 좌방. 자, 원도가 있으면요. 원이든 왼쪽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그러니까 좌방, 우방이라고 합니다. 좌방은 순이 되고요. 우방은 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순과 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도 설명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순은 있는 걸 세는 거고요. 역은 없는데 만드는 게 역이다. 요것이 계속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서론을 몇 정도 하고요. 일단은 그 본문을 봐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는 건 생략하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항상 옛날에는 그 옛날 오른쪽도 썼으니까 앞에는 이런 요즘 말로는 앞에서는 앞에 있는 그림은 이런 말이겠죠. 오른쪽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으로 따지면 개사전에 말하기를 역에서 태극이 나왔으니 이것이 바로 양의를 이것에서 양의가 생겨나고 또 양의에서 또 사상이 생겨나고 또 사상의 그 팔계를 생겨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요거 이제 계사전에 있는 얘기인데 요거는 계사전에 나오는데 이제 소강절이 말하기를 뭐냐 1분 하나가 나누어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나눠서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나눠서 8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태극, 양이, 사상, 팔교로 나눠진 걸 의미하겠죠. 또 설계전이라는 그 이제 공자가 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설계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역은 역수야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을 잘 못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역수라고 하는 거는요. 수를 거슬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거슬린다 번역해야 돼. 거슬린다는 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낸다. 창조한다는 컨셉이에요. 여기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 쓴다만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처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은 역수야라는 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거는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역은 역설이 또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이라 하니 또 소강절이 뭐라고 말했냐? 건일, 태일, 이삼, 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파 생겨난 순서죠. 뭐 그, 일건, 이태, 삼리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건일 해도 돼. 일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쓰는 용어예요. 건일이나 일건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바꾸는 거죠. 뭐 간칠이나 칠간이나 같은 얘기죠. 이런 것이니 이 부분 자 봅시다.
작은 곤지, 건괴로부터 곤괴 이르기까지는 모두 미생직괴, 생겨나지 않은 꾀를 얻었다. 미생직괴, 생겨나지 않은 꾀를 얻었다라고 했으니 요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사시, 추나 추동의 사절, 역추는요 미루어 세를 봄이 있으면은 여름이 있고 여름 있으면 가을인데 없는데 생기는 거잖아요. 봄에서 가을이 나오고, 봄에서 여름이 나오고, 여름에서 가을이 나오고, 가을에서 겨울이 나오는 것 같은 거야. 그것과 비는 이제 견주는 것과 약 같은 것입니다. 뒤에 64개의 차소도 마찬가지야. 방차하면요. 방은 모방했다는 이거를 본받았다. 자, 여기서 무슨 뜻이냐? 이건 횡도예요, 횡도. 자, 여기나 요 그림. 여기 횡도에서 어때요? 팔계순절, 건일, 태이, 이삼, 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팔로 나오잖아요. 요거 횡도. 요거 횡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 횡도에서는 다 생겨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런 표현. 자, 요걸 아셔야 돼요. 건께서부터 곤께까지 모두 다 미생직괴를 얻었다는 표현인 거. 요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나중에 한번 또 원도할 때도 나오는데요. 비교를 하게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하실 말씀. 이건 괴가 생성되는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훈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자, 통과? 우리 조량 선생님 통과? 예, 자, 그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잠깐 글이, 요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냐면은, 2페이지 하단 쪽, 횡도인 복귀차세도 요거를 한번 읽고 넘어가 나갈까요? 지금 했던 얘기 연장인데요. 누구 한 분이 읽어봐 주실래? 횡도인 복귀차에서. 누가 자진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횡도인 복희 8궤 차서 지도를 보면 아, 건궤, 태궤, 리궤, 진궤, 손궤, 감궤, 간궤, 곤궤 8개의 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모두 역이 된다. 이 부분, 그러나 자, 잠깐만. 역이 된다는 표현 이해가 되죠?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걸 이제 컨셉 딱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그러나 원도 복희 8개 방위 지도를 보면 좌측에 있는 진궤, 리궤, 택궤, 건궤는 이미 만들어진 궤를 순차적으로 세는 것이므로 순이 되고 예, 우측에 있는 손궤, 감궤, 간궤, 곤궤는 없는 궤이지만 미루어 헤아리는 것이므로 역이 된다. 예, 맞아요. 도로 설명하면 횡도는 1, 2, 3, 4, 5, 6, 7, 8의 순서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모두 역에 해당되고 원도는 4, 3, 2, 1은 원도 의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세는 것이므로 순이고 5, 예, 6, 7, 8은 미생지계를 미루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역이다. 예, 맞아.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컨셉이 잡혀져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혹시 또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그림 29, 그림 3을 보면 어때요? 이게 원도로 나와 있죠? 여기서 그 진께, 리께, 택께, 건께로 가는 거는 순이 되고요. 손께, 감께, 간께, 공께로 우측,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역이 된다. 요거는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 방향 도는 거. 안식에? 이건 별도고. 그건. 돌아서 도는 거.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좌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우선이라고 한다. 이거는 좌선, 우선이지 그게 순과 역액은 다른 거야. 그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좌선, 간식의 방향은 우선일 뿐이야. 우선인데 문제는 오행에 있어서는 이나 그 상극으로 말할 때는 그 우선이 상극이 되는 것뿐이지. 이건 상생이 되는 거고. 그런데 화와 금이 안 맞으니까 금화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상극이 다 맞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컨셉을 잘 잡아야 돼 여기서는. 저기 4방하고 5방을 얘기할 때 예. 이쪽에서 이쪽 그렇죠. 지금의 이동은 위에서 뛰어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자 여기서는 자 원도는 자방서부터 항상 뭐든지 이게 밤 12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12시 시작해서 이미 이건 만들어진 걸 세는 건데 신일 뿐이고 계속 가는 거잖아. 계속 가는 건데 이 순간 건방, 이게 남쪽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없는 걸 세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역이 됩니다. 순과 역이 반복이라는 거지. 자, 좌선은 하지만 순, 역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메비스의 띠는 뭐냐면은 한쪽으로 가는데 어느 틈인가 안쪽이 되고 어느 때는 바깥쪽이 돼버리잖아. 이것도 가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안쪽이 되고 바깥쪽이 되고 순과 역이 계속 반복되듯이 메비스의 띠와 같은 거야. 그거를 과학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메비우스라는 표현은 없었지.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옛날에는 평면을 했다가 그것이 메비우스로 표현한 것이 횡도에서 원도로 만들면서 메비우스의 띠에 설명하는 컨셉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또 혹시 또 하실 말씀? 그럼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교재로는 3쪽 거기 하단입니다. 흑백지는 흑과 검은색과 흰색의 위치는 본래 옛날에 보면 아니랴. 옛날에 이렇게 안 했냐. 근데 이제 그 총나라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썼나 보죠. 다만 요새 지금 이효 쉽게 알고자 하여서 쉽게 이해하려고 해서 이것으로서 그 우는 갖다 붙였을 뿐이다. 뒤에 나온 64개 방정. 아까 그 흰색 밝은 거는 양이고 검은 건 음으로 표현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 그거 아시죠? 그 하도낙서에서도 바둑돌, 검은 바둑돌, 흰돌 바둑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 흰돌로 나온 거. 이거 흰돌은 양이고 검은 돌은 음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같은 컨셉이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옛날에 그랬대요. 그 붉은 물감을 쓸 때 옛날에 경명주 철학에 주사를 이용해 있었거든 옛날에. 붉은 걸로 난을 쳤냐. 난초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난이 무슨 붉은색이 있냐고. 엉터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마디 먹물로 그리는 거. 난이 그 검은색 봤냐고. 다 푸른색인데 검은색으로 하는 거 인정하면 왜 붉은 걸로 인정 못하냐고. 그게 관념이죠. 난 칠 때 보면은 그 붓으로 먹으려 했기 때문에 다 검은 걸로 치잖아, 난을. 그 남소리 하나. 왜 붉은 걸 했어, 뭐라.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도 흰돌, 검은돌도 그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흰색이 무슨 양이고 검은 게 음이다? 그런 게 어딨어, 사실은. 근데 그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받아주는 것 뿐이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 또 혹시 하실 말씀? 자, 없으면 통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4쪽, 그게 주자왈부터 합니다. 주자가 말이지, 이건 주자설입니다.
그 주자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전에도 옥재우 씨 그 하고 달라요. 그 태극이라는 거는 상과 수가 미역이다. 상과 수를 잘 봐야 돼요. 상수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 모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수는 그 뭐라 그럴까? 숫자가 있으면 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상과 수는. 그게 표현한 게 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계로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자동차는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운행하는 컨트롤 센서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엔진 제어도 되거든요. 자, 컴퓨터 칩이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에도. 하드웨어만 있어도 자동차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있어도 안 되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과 수라고 하는 거, 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외형으로 보이는 거고요. 수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격입니다. 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아니, 5라는 숫자가 보입니까? 아니, 7이라는 숫자가 보이냐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7하고 5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진짜로 5라는 수가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한 개, 두 개, 다섯 개 쌓는 걸로 5라라고 컨셉을 잡은 것 뿐이지 5라는 숫자가 진짜로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것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상과 수라고 하는 거는 상은 이미지고 하드웨어 격이고 형체고요. 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치 내지하면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통은 형체가 아직 안 갖춰지고 숫자도 안 갖춰준 것이나 그 이치가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그리고 형기가 이미 갖춰졌으나 또한 그 이치가 무조지죠. 조짐이 없는 그, 그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나. 그러니까 조짐이 나타나지 않나. 그러니까 나타나는 조목.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조짐이 아직 안 나타난 상황인 것이니 하도와 낙서에 있어서는 개허중 가운데로 50토나 5토를 비우는 것이 이것이다. 이게 바로 태극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주자의 설명으로서요. 매우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설명이거든요. 자, 혹시 이 부분에서 먼저 중간중간 잠깐 혹시 태극에 대해서 또 이건 주제의 컨셉이에요. 자, 일단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태극이 판별됨에 있어서 태극이 이제 나누어짐에 있어서 비로소 처음으로 일기 이로 하나의 홀수와 하나의 짝수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 일획 하나의 획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양과 음이 획이 만들어진 게 바로 두 개가 되는 것이군요. 이것이 바로 양이다. 그 수는 즉 양은 1이 되고 음은 2가 되는 것이니 하도와 낙서에 있어서에서는 기수와 수가 바로 이것이다. 기수와 수가 바로 음양, 즉 양이 를 말한다. 또 양에 의해서 다시 하나의 기수와 하나의 우수가 생겨나서 두 개의 획이 만들어지니 이게 바로 네 개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상이 되는 것이다. 그 위치는 태양은 1, 소음은 2, 소양은 3, 태음은 4. 요 부분 주자의 설명이죠, 분명히. 그 옥재우 씨는 어땠어요? 반대로 봤죠? 태양을 뭘로 봤죠? 사로 봤죠. 그죠? 태음을 일로 봤어요. 옥재우 씨는 다르게 봤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말해 이거는 주제설입니다. 요것이 컨셉이 혼동되면 안 돼요. 주제 설명입니다. 이런 것이고 그 수는 9, 8, 7, 6. 태양은 9, 소음은 8, 소양 7, 태음 6.
그 카톡방에 그 한수연 선생님 올리셨던 거 6789가 아니라 7896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두 개씩 합하면 15가 되는 거니까. 789라고 했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설명할 때 요새는 순서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6789로 한 것뿐이고요. 한수연 선생님 지적이 맞아요. 사실 그런 컨셉이 내포되어 있는 거. 7896이라고 하고 하죠, 되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냥 9876 이렇게도 하고요. 6789로도 해요, 간혹. 근데 원래대로의 컨셉이라면은 7896이라고 얘기했죠. 두 개씩 합치면 짝이 돼서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참 그런 좋은 지적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중요하고 그걸 지적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도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6이라는 거는 그 하나인데 하나가 5를 1 더하기 5에서 6이 된 거고 7은 2 더하기 5가 된 것이고 8은 3 더하기 5고 9는 4 더하기 5다. 여기만 매번 했던 거죠. 그리고 낙서로 말할 것 같으면 9라고 하는 거는 10 빼기 1이 1이고 8은 10 빼기 2고 7은 10 빼기 3, 6은 10 빼기 4.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상에 위에 다시 1기 2로 하나의 홀수와 하나의 짝수가 생겨서 3액이 되는 것이 8개이니 이때의 삼재, 천지인 삼재가 약구 대략 갖추어져서 그래서 그 8괴의 명칭이 된다. 건태리진 송강강으로 만들어진다. 그 위치는 건괴는 1, 택괴는 2, 릿괴 3 이거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런 것이니 하도에 있어서에는 건곤 감리가 분거 사실 4개의 실상, 실따라오는데 거하고 태진 송간이 4개의 허한데 거하며 낙서에 있어서는 건공과 이감이 사방함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에 나누어 거하고 태진 손간이 그 네 모퉁이에 나누어 거한다.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주자 여기 이제 평만주를 잠깐 읽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평만주를 자 일단 요거 부분은 이제 5페이지 그 중간인데요. 하단 쪽 5페이지 하단 쪽인데 요 내용을 오늘 뭐 아까 설명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태극은 형체로 5페이지 하단 쪽. 누구 자진해서 읽어봐 주시죠. 태극은 형체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치가 있을 수가 있고 형체는 있으나 이치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수가 있다. 즉 이러한 두 가지를 모두 태극이라 보았는데 아직 음양으로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 작동이 되어 나타나지만 하드웨어가 아직 갖추지 않거나 소프트웨어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예, 맞아요. 아까 이제 설명한 겁니다만 요 컨셉이 바로 태극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아직 그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 핏덩어리 격이니까 뭐 아직 그 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런 상황이 태극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이 부분 한번 다시 읽어봐, 다른 분 읽어봐 주실래요? 거기 6쪽 중간 쪽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6쪽 중간. 이 생각을 해주면 하고 이제 일반적 이 부분 읽어봐 주실래요? 다른 분이. 자, 누구 자진해서 읽어봐 주시죠. 안 읽은 사람 중에. 아니면 지적해. 자진해서 해줘. 시간이 가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쌀에 물을 넣고 불을 떼야 밥이 되는데 이때의 밥은 쌀도 아니고 물도 아니며 그냥 밥일 뿐이다. 즉 쌀과 물이 만나 밥이 되었지만
물의 성질도 아니고 쌀의 성질도 아닌 그냥 새로운 밥의 성질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면 밥의 이치가 쌀에 있을까? 아니면 물에 있을까? 그냥 밥에 있을 뿐이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태극이 자신이 나온 근본이지만 태양과 소양의 입장에서 보면 소음.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양이 태극이 되고 건계와 태계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태양이 태극이 된다. 즉 태극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의 이치가 나온 근본이므로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 이 부분을 참 저는 저도 예를 들어서 참 예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쌀과 물을 해서 밥을 만들었는데 이 밥에 쌀의 이치가 있느냐 물의 이치가 있느냐 아니 뭐 불을 뗐으니까 열기의 이치냐 그냥 밥은 밥일 뿐이죠. 제3회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자기가 생겨나기 바로 직전의 단계 그것이 태극일 뿐이고 자기가 생겨나면 이미 부모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새롭게 이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에 맞춰서. 예를 들어 자식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아이는 독립적인 개체라는 거죠. 부모의 독립 종속된 게 아닌 거죠. 이런 컨셉이 주자의 태극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형체는 이미 갖춰졌는데 아, 이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이치가 아직 안 나타나는 게 형체가 이치가 없는데 형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형질이 나타나기 바로 전 단계잖아요. 아까 밥을 얘기했잖아요. 밥은 쌀로 밥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쌀을 보면은 쌀이 밥의 형태는 아니죠. 또 밥은 찐득거리고 만지면 끈적거리는데 쌀은 끈적거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게. 쌀에는. 하지만 밥에는 끈적거림도 있고 그 맛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밥에 대한 태극이라는 건 사실은 쌀이로 만들었지만 쌀이 태극은 아닌 거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밥의 이전의 단계 이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밥이 나온 거예요. 다만 매개체가 쌀과 물에서 나온 것 뿐이지. 그것도 쌀이 밥은 아니잖아요. 밥의 이치는 쌀이 없는 거지. 하지만 쌀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치가 다 갖춰진 건 아니죠. 어려운 질문은. 또 혹시 또 다른 분도 하실 말씀? 또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봐 좀 좋겠는데요. 요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러고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만 그 설탕을 넣어 6쪽 하단 쪽 설탕을 넣어 사용하던 요 문장 있죠. 네. 다른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네. 설탕을 넣어 사용하던 삼각형 유리그릇과 소금을 넣어 사용하던 원 모양의 유리그릇이 있다고 가정할 때 물을 넣으면 삼각형 모양과 원 모양이 된다. 물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그릇의 형태에 따라 달리 보일 뿐만 아니라 맛을 보면 단맛과 짠맛의 차이가 나게 된다. 하늘에서 천기를 받은 것은 똑같지만 그릇인 기질의 품성에 따라 삼각형 모양, 원 모양으로 달리 보이기도 하고 소금과 설탕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물맛이 달라지기도 한다. 겉으로 보면 투명한 물이지만 성질이 이미 변화된 것과 같이 쌀과 물이 있고 불을 떼어 밥이 되었다면 밥의 근본적인 쌀과 물이 태극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밥이 되는 순간 이미 화학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이치인 밥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지만
분화되는 순간 태극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음과 양이 되는 것이다. 예, 이 부분 좀 수고하셨습니다. 그 밥이 되는 순간 이미 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치가 만들어지는 거야. 쌀의 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밥에는 뭐 끈적거리고 씹기 좋고 뭐 이런 느낌. 그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당시 생각했던 그 태극관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이해하시면 금방 되죠, 이게. 그죠? 그래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지만 이미 음과 양이 분화되는 순간, 쌀과 물에서 밥이 되는 순간 이미 새로운 논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생겨났지만 자식은 이미 새로운 독립체가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앞서 말씀하실 때 주자의 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태극을 바라보는 입장이 또 많이 다른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잠깐 할게요. 예? 내 얼굴 나와요? 내 얼굴 사진으로는 바로 봅니다. 내, 사진으로 나옵니다. 내 얼굴 왜 안 나와? 왜 사진으로 나오지? 헐. 헐 왜 이래? 아, 이걸 그래 잘못 눌렀다. 전에 내가 특강할 때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예. 자, 보통 태극이라고 하는 데서 양과 음이 나오고, 태양, 그래서 이제 양이가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자 입장에서는 이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지만 태양과 소양에는 이게 태극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전 단계가. 또 마찬가지로 건깨와 택깨가 있다면 건깨, 택깨 입장은 태양이 사실은 태극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황로학파에서는 태극은 고정불변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영향이 계속 간다는 거야. 이 태극 어떻게 변화를 하든 이거의 근본은 여기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손이 무지하게 번창했어. 뭐 10대, 20대, 100대 손 뭐 100년 천년 흘러. 그래도 조상은 한 명이잖아. 예를 들어 내가 김해김가인데 김수로왕 할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김해김가는 다 같은 한 씨족인 거야. 한 번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동안 만남도 없어. 그런데도 김수로왕 자손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태극이 설명이 안 돼, 잘. 그러니까 태극이 무극이 있다, 뭐 황극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분화를 시켜버려 또. 태극의 전 단계에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황로학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사실은 이제 이쪽 황로학파를 제대로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만 알지. 이게 뭐 본격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기본 컨셉이 약간 다른 거죠. 이 컨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수로왕 자손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다. 예를 들어 요즘 어디야 저기 그 유럽 동쪽에 있는 나라하고 터키하고 우리는 형제국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같은 뭐 몽고족 후예에다가 터키하고는 형제족이야. 되게 강조하죠. 근데 사실은 뭐 무슨 뭐 도중에 뭐가 있었나? 전혀 없었잖아. 일정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이론이. 그러니까 김수로왕의 좀 목의 혈통에서 미토콘드리아 내 목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그 DNA 속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고. 그렇지. 그쪽에 터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유목민족에서부터 고구려 때부터 뭐 친하게 지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주자의 친하게 게 해석이 좀 아니라
그런 컨셉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거기서는. 다만 이제 그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주자의 컨셉을 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현재의 질서가 중요한 것이지. 뭐 같다 뭐 1000년, 2000년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현실이 중요한 걸 강조한 그 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본을 문장 중요한 이게 중요하지. 예. 지금 예를 들어 강성범 선생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 시족이 중요한 거지. 이제 다만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컨셉을. 옳다 틀리다 이런 뜻이 그거는 아니라. 이해해요. 예, 말씀하시죠. 아니 뭐 옳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판단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고 주자를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전혀 새롭고 변할 때마다 어떤 태극이라는 단계마다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주자 해석을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가끔 강의인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하자. 컵이 있어요. 컵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흙에다가 불을 떼서 만든 거예요. 컵은. 그릇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 컵이 흙이냐? 그건 아니죠. 보통 흙에다가는 물을 부으면은 흙이 무너져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물을 담아요. 오히려. 새로운 이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컵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담는 용도로서 새롭게 탄생이 된 거야. 새로운 이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컵이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질질 새겠죠. 그러면 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컵의 용도는 물을 담는 건데 액체를 담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컵이라고 할 수가 없어. 모양은 컵이지만 컵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버려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컵을 물이 새니까 잘 됐다. 흙을 담고 화초를 심었어. 그럼 화분이 되는 거야. 화분이 되는 순간 이거는 또 화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땐 컵이라고 하지는 않죠. 화분이라고 하는 거죠. 모양은 컵입니다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컵이 아니라 화분의 역할, 컵 모양의 화분일 뿐이죠. 연필을 꽂는다. 연필꽂이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새로운 이치가 만들어지는 것뿐이에요. 연필꽂이통이면 연필꽂이통의 이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새로운 이치인데 그것이 옛날 흙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또 물을 담는 컵이었지만 화분으로 쓴다면 그 물을 담는 역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이치인 거죠. 이 컵이. 말만 컵인 거지. 화분이 됐고 연필꽂이통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국민학교 동창이 있어요. 안에 선후배가 있다고 봅시다. 국민학교 선후배가 동네 불알 친구고 이래요. 근데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후배가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선배가 그 청와대 말단 직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대통령을 인정하고 대통령님 해야지. 거기서 야 후배 뭐 너 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질서인데.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사석에서는 뭐 형동생할 수 있고 하죠. 하지만 공적인 자료에서는 최소한 거기서 야야할 수는 없죠. 대통령 보고 야 너 잘 있었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좀 표현하면 좀 될까요? 그러면은 네.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물을 같은 경우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되고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자체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용이 변한 거지. 용도가 리가 변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얼음은 흘러가지가 않잖아. 물은 액체는 흘러가지만. 그거는 얼음이 물이라고 하는 가진 건 똑같지만, 성질이지만은 예. 물이라는 그의 어떤 형태나 모양이 다 바뀌었다고 해서 리가 한다는 건 변하는 소리가 건 잘 안 아니죠. 들려. 다시 말해줄래? 미안하지만.
좀 아까 접속이 잘 안 됐어요. 다시 말해줄래요, 강승호 선생님? 좀 소리가 이제 들려. 예, 예. 예. 아니 모양과 형태가 변했다고 해서 그 음. 본질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음. 어떤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용도가 변했다고 해서 이치가 변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맞아요. 강성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호락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성리학 논쟁이. 그 이치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이제 아까 여기 설탕물, 뭐 소금을 얘가 나왔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하늘에서 기운을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하늘에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생명을 받아서 세모 모양과 네모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물이라고 하면 똑같잖아요. 하늘에서 받은 물이라는 면에서는. 다만 이렇게 보인 것 뿐이지. 그러면은 근본은 하늘이 준 게 똑같으니까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물이 들어왔는데 요 비커에 소금이 좀 있었어. 여기는 설탕이 있었고. 그래서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세모 모양에다가 이거는 소금물이 나네. 짠맛이 나고 이거 단맛이 나. 물이 변질이 된 거야. 그래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게 논쟁을 거친 거예요. 조선시대 일단 내내. 우리가 뭐 지금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한 계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예, 예. 넘어갑시다. 주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정도로. 예. 그래서 옳고 그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논쟁을 몇백 년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 끊어져. 권 선생님? 잘 안 들려요 지금? 아, 이제 들려요. 이제. 그 지금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공부할 때 두 관점을 다 가지면 어차피 자기 철학을 세우는 거니까 원래 여기서 태극을 이렇게 이야기한 원래 주자의 본 취지는 태극은 리라는 거거든요. 리는 불변이고 그 속에 어떤 변하는 것 속에 불변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나중에 그 사회 질서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김 원장님이 보시는 게 주자의 관점인가 그거는 조금 제가 다른 공부를 해본 거하고는 조금 미스매칭이 되고 그리고 중용에서도 성맹지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성이다. 그것이 성정 리 그것이 꼭 리가 되는 거고 주역에서는 태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양에서 음으로 바뀐 뭔가 자꾸 변화하지만 거기에는 그렇지만 지구의 어떤 리가 내재하고 있다. 곧 태극이 내재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김 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뭐 설탕이냐 뭐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바뀐다는 거. 그래서 성리학 쪽에서도 뭔가가 사람마다 틀리다. 뭐 기질지성 천명지성이라고 사람 다 똑같은 거는 다 선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악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를 내세운 게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히려 지금 김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기질지성적인 부분이지 태극이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계속 좀 공부를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조금 견해가 좀 틀립니다. 그 부분. 이제 그것들은 이제 차차 논쟁을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돼요. 말씀드리면 아까 그 항로 쪽 도교 쪽에서는 무극을 이야기한 거는 전국 그 말기 중기 때 각자의 그 우위를 드러내려니까 태극이 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뭐냐 우리는 그보다 앞서 있는 무극이 있다. 그래서 또 태극보다 한 차원 높은 우리는 무극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내놓은 어떤 그 논리고 그래서 저쪽 독일에서 쪽에서 그럼 무극이 있다 그러는 게 그러면은 유학 쪽에서 뭘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극은 태극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극과 태극 같은 거다라고 해서 무극을
별도로 정리를 안 한다고요. 네, 그런 것도 뭐 고려하셔가지고 더 가서 공부해보자 하면 과연 어느 것이 주자의 본인인지도 사실 지금 저 원장님 약간 교회에 따라서 부자의 본의를 조금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진행하면서 보면 또 두 관점을 다 나란히 병행하고 보면 공부 과정에서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초입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물성 동의론입니다. 인물성. 그러니까 인성이냐, 물성과 인성과 물성, 인물성, 인성과 물성이 같으나 틀리냐. 개와 사람이 같으나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명주의성이라는 건 기본 전제로 깔리는데 그것이 동물과 인간에도 같으냐 다르냐는 논쟁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유태인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멸종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한때의 잘못이 그래서 개과천선하고 하면은 교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또 컨셉이니까 그런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차등이 따르고 보면은 열등과 우동민족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틀러 같은 논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힘도 없고 무식하고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인간은 똑같은 존중이 돼야 된다. 라고 보면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다고 보니까 어떤 반격이 나오나? 그러면은 사람과 동물도 똑같은 하늘에서 생명을 타고났는데 그러면 개하고 사람하고 똑같으냐? 라는 이제 반격을 받는 거고요. 인물성 동론, 인성과 같다라고 보면 그런 반격 단점이 있고요. 다르다고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차등이 있느냐? 그럼 완전히 그 임금의 씨앗과 그 쌍놈의 씨앗이 따로 있어서 유태인의 종류가 따라 이거는 멸종의 대상이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물성 동의론 논쟁이거든요. 호락 논쟁이고 그것이 200~300명은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 이런 거예요. 그 임금이 상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임금이니까 부모와 같이 보통 민간들 3년상을 똑같이 칠 것이냐? 아니다. 비록 그 계모지만 이거를 뭐야? 그냥 편의상 1년상만 하자. 저 임금도 일반 백성과 똑같게 여길 것이냐? 법을 똑같이 적용할 거냐? 아니다. 임금은 특별하게 별도의 법을 적용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족과 평민을 같게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논쟁이죠. 이게. 잠깐만요. 네. 우리가 지금 그 몇백 년 전에 쓰는 글을 가지고 맞냐 안 맞냐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양자역학에서 양자열크이니 뭐 평행우주론이니 뭐 DNA는 엄청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주역 가지고는 현상을 설명 못합니다. 지금. 다만 과거의 선인들이 이런 또 오랜 동안 우리 동양 사회를 이끌어오고 직전까지 조선시대까지 지대하게 우리 문화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것이 있나 보는 것이지 이 자체를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하는 건 난 논센스예요. 논센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 좀 그 최근에 우주론이나 들어간 공부하면은 나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양자역학이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나 똑같은 게 똑같은 이상이 생기는 이런 거 보면은 음양 태극 음양론으로는 설명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과학이 발전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1000년 전 뭐 거의 그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뭐 논쟁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고 우선 정확하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했는지
이야기지만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요. 공부하자고. 공부하자고. 얘기를 갖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진도 나갑시다. 네. 진도 나갑시다. 이제 나갑시다. 잠시 그래서- 쉬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 요거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여기 7쪽, 교재 7쪽, 보면 위에 그림이 나와 있죠? 예. 요 그림을 보면은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극이 음양 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어때요? 사상에도 태극이라 표현하고 팔개도 태극이라 표현한 거 보입니까? 보이죠? 요건 결국은 태극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자기가 생겨난 바로 윗단계가 태극이라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요 그림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도 이해가 되시죠? 양이에서 이름, 일량이 있는데 사상에도 일량, 이름, 위에 일량, 이름 보이죠? 이건 뭐냐면 또 건괴도 밑에 뭐 건이다 일량, 택괴도 일름, 리괴도 일량, 진괴도 이름 이렇게 써 있죠. 결국은 음과 양이 계속 변화되는 것 차이라는 거죠. 즉 건괴와 택괴는 이 태양으로 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음양으로 나눠진 것 뿐이죠. 태양은 뭐야? 양에서 나온 음양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모두 음양의 조화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름 일량지위 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름 일량, 일량과 이름이 결국 도다. 라는 게 이건 이름 일량지위 도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주자의 태극에 대한 컨셉하고 여기 맞아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제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이게 이 그림이 아까 말한 그 주자의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태극이 맨 밑에 있고 그 태극이 또 위로 올라 일항이 되고 또 이름이 바뀌어 분화되지만 결국은 태극은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태극이 8개에서 태극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상의 것을 기반으로 하고 또 사상은 또 일항 이름으로 기반을 하고 결국은 아까 그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전적으로 보면 DNA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맥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주자의 설명이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렇게 그림을 해놓은 거거든요. 리가 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리가 하나 있다. 그게 태극이고 그것은 변화하고 많이 분화하더라도 그 근본적 원리는 불변이다. 라는 것이 주자의 어떤 학설이니까 그런 관점 잘 설명한 것 같네요. 이 그림이요. 또 이 그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요 그림은 이해는 되시죠? 요 그림. 8개 옆에도 태극이 있었어요. 위에는 뭐 24개의 태극이. 예.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죠. 그 자체가 또 태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부분 좀 넘어가고 자,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 그림 6 그러니까 요 교재 9쪽 상단에 보면 그림 6 보입니까? 하도와 복귀 팔궤도. 보면요. 하도와 팔궤도를 배속한 겁니다. 즉 건, 태, 리, 진 이게 그래서 이게 배속이 돼 있죠. 낙서와 팔궤도를 배속해 놓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뭐 그 건곤 건공감리를 동서남북에 배속하고 그 이제 요 얘기입니다. 사실과 사허 관계. 참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예전에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 잠깐 이걸 좀 봅시다.
잠깐 요거 하고 잠깐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그 하도 공부할 때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1육수, 27화, 38모, 4구금 이런 얘기 있었죠. 하도. 이랬을 때 안에 있는 거는 생수라고 그랬고 밖에 있는 거는 성수라고 그랬어요. 생수와 성수라고 그랬잖아요. 1, 2, 3, 4, 5는 생수, 6, 7, 8, 9는 성수. 이랬을 때 만들어져서 완성된 거는 성수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 주된 거라고 사실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6, 7, 8, 9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1, 2, 3, 4는 아직 미완성인 거야. 생겨나는 단계고 아직은 뭐 완벽한 게 완성된 게 아니야. 6, 7, 8, 9도 이미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거 건태리진 송강강군에서 8괴에서 주된 괴는 건곤감례야. 건곤감례 그러니까 태극기에도 건곤감례 쓰잖아요. 그죠? 태극기에서 4개를. 그렇기 때문에 6, 7, 8개 배수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여기가 건괴다. 여기가 곤괴다. 여기가 리괴다. 여기는 그 감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곤감례를 아까 실 따라오는데 배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거고. 요 안에 있는 1, 2, 3, 4는 허한 거야. 사실은 비어 있는 거야. 비어 있다도 부실한 거지.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과 사허 4개의 실 따라온 거가 4개의 허한데 배속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건공감리를 동서남북 즉 실 따라오는데 배속 실질적인 게 배속을 한 거고 허한데 아직은 미완성이거든. 여기는 1, 2, 3, 4는 거기에 택괴나 진괴, 손괴, 간괴를 배속했다는 얘기한 거예요. 표현을. 그것이 이 하도와 복귀팔괴도 그림입니다. 반면에 이거는 실과 허가 같은 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육수 똑같은 북방이고 27화 똑같은 남방이잖아요. 그죠? 방위가. 그런데 낙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낙서에서는 일, 3, 7, 9가 홀수가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있는 홀수 자체를 동서남북의 정방으로 본 거예요. 그죠? 낙서는. 그리고 나머지를 간방, 측방에다 배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이라든지 동북에 이렇게 배속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괴를 어떻게 배속할 것이냐. 당연히 그러면은 중요한 방위, 서남북의 방위에다가 건공감리를 배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나머지 간방에다가 그 손괴나 간괴 이걸 배속을 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손괴나 건공감리는 중방은요. 건괴나 곤괴는 뒤집어도 똑같아요. 그죠? 요 리괴나 감괴는 어때요? 이것도 뒤집어 반해도 똑같죠. 그런데 여기 택괴 같은 경우는 뒤집으면 뭐예요? 손괴가 되잖아. 이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간단, 지조가 없는 거야. 변하니까. 이것도 진괴도 어때요? 뒤집으면 간방이 되잖아요. 간상년이. 그러니까 지조가 없으니까 그 간방에 놓고 뒤집어도 항상 똑같은 사람 거는 정방에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낙서에서는 정방과 측방을 강조한 거죠. 여기서는. 예전에 공부했던 거 연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귀팔계도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건괴가 되고 이거는 리괴가 이게 곤괴가 되고 공괴가 되고 리괴 이렇게 배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도와 낙서
복희도와 문항도는 각각 별개였다. 근데 그 짜집기를 하는 거야. 하도와 복희도, 하도와 문항도. 이게 조합이 가능해요. 네 개가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하도와 낙서를 복희도와 연결시킨 겁니다. 이거는. 원장님. 예. 예. 말씀하시죠. 예. 9페이지에 예. 교재 9페이지 그림 7을 보시면 예. 낙서와 복귀 팔계도라고 써 있는데요. 예. 예, 이게 낙서가 맞는지. 그러네. 10도 있고 사구금도 금화교육.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 그림을 잘못 넣고 뭐. 그러네. 그 그림을 잘못 넣은 게 아니고 네. 제목을 잘못 부신 거 아닌가? 이 제목에 보면 옥제도거든. 옥제호시 도면인데 옥제호시는 다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 제목을 밑으로 잘못 분명히 옥제도시 옥제호시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주사하고 틀리다고 옥제호시 그러네. 그림인데 지금 원장님이 그것도 제목을 잘못 따신 거예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옥제도. 지금 보니까 고맙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걸 발견 못했네. 그냥 넣고선 그냥 고맙습니다. 옥제도. 참, 아이고 본인 죄송합니다. 해놔라고 본인이 이거. 아이고 조선생님 고마워요. 이래서 집단지성이 훨씬 유리하다니까. 그러네. 그래 어쨌든 뭐 그건 내가 그림 다시 찾아서 넣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잠깐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 하시죠. 자 한번 박수 한번 치시고 5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